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교육을 맡은 엘랑코 동물약품 수의사 임창환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AI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AI 전파 원인, 그 다음에 저병원성 AI H9N2 Y439의 발생사 및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나타난 저병원성 AI H9N2의 Y280의 발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식도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HA 및 NA의 단백질 항원성 차이에서 HA는 1에서 16, NA는 N1에서 N9으로 해서 구분되는데요. 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H5와 H7형으로 나와 있고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H9N2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식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소독제에 쉽게 사멸이 됩니다. AI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보시면은 분뇨나 이런 데 있어서 4도씨에서 35일간 생존하거든요. 즉 4도씨라는 거는 겨울철이 거의 4도씨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고요. 특히나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물에서 한 150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들이 하천이나 강이나 저수지 근처에 있는 그런 데서 많이 발생했죠. 실상은 이따 전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주로 이동하는 철새가 머물고 쉬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 이제 위치한 농장들은 특별히 더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OI에서는 최대 잠복기를 21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는 철새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겨울철이 되면은 이 이동하는 철새들이 날아와서 저수지나 강이나 그런 데 있어서 분변을이나 자기 깃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농장으로 오게 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말, 물,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장으로 올 수 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독이 매우 필요하고요. 결안을 통해서는 난개내 전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어서 요즘에는 결안을 이제 세척이나 소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새가 우리나라에만 오는 건 아니죠. 인접 지역인 중국이나 일본도 다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웃 일본을 얘기 드리면은 일본에서 만약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한 달 내에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철새가 오는 시기에 따라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요 증상 같은 경우는 폐사죠. 바로 이제 졸면서 폐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거의 농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거의 살처분 정책이기 때문에 큰 말씀드릴 게 없는데 사실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폐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산란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율 저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소득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닌 경우에 간이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결항값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그 난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그 산란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산란 수수가 많아졌지만 그 생산량은 예전에 비해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병원성 AI, 즉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H9N2가 이제 국내에서 1996년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경기도 화성의 유경종계에서 발생해서 그 농장을 이제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병원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형은 Y439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이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백신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백신 회사에 이거를 생산하게 해서 2007년부터 이제 이 백신을 이제 그 알을 낳는 산란계뿐만 아니라 뭐 유경종계 그런 데다가 이제 백신을 사독 백신이죠. 그래서 2번 접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는 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Y439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이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있는 그 Y439형도 사실은 산란 저하가 가장 큰 문제였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산란율을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산란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폐사는 올라가게 되는데 산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의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한 20%에서 30% 가까이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검 사진 및 그 임상 진단을 보시면요. 심장에 그 점상 출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위 점막 내 출혈 및 그 난포가 탱글탱글하지 않고 이렇게 출혈하고 이제 납작하게 됐죠. 그런 현상이 보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닭들이 축 처져 있죠. 그 횃대에 올라가 있는 닭이 날개를 쭉 늘어뜨리고 침울하고 위축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고 졸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게 있고요. 2020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그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술 세미나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그 H9N2의 그 아까 Y439가 아니라 Y280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이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면은 뭐 다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경기, 경남, 뭐 경북, 광주 뭐 여러 전국에서 다 발생을 했고요. 주로 그 축종별도 뭐 가리진 않습니다. 뭐 토종닭, 유공오리, 산란계 뭐 이렇게 육계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축종에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주목할 점은 그 시기가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표 그래프 6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10월 달까지 계속 다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 판매소뿐만 아니라 뭐 가금 농장, 뭐 여러 가지 계류장 같은데 그런 데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 농장은 제가 잘 들었던 농장이고요.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김포에 있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김포에 있는데 논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또 논 옆에 있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2번씩이나 발생한 농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장이 그 8월 달에 산란 노개를 이제 출하할 때 가니키트에서 AI가 양성이 나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두개동에 그 8만수고요. 그 88주령 4만수, 75주령 3만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 있었던 일은 갑자기 산란율이 한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농장의 부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지방간증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산란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도태를 하게 됐죠. 근데 도태를 했는데 기존의 그 Y439형에서는 그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새로운 변이 Y280에서는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44수 중에 42수가.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변이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HI 그 역가를 봤을 때도 0에서 8까지 다양하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 증상하고 실험실 검사에서 두 개가 같이 동일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 질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비넥스트라는 그런 회사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질병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품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란계뿐만 아니라 중추, 육계, 육용종계, 그 다음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알을 낳는 그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죠. 산란저하가 감염이 됐으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복합 감염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증도 나오고 아이비나 그런 감염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상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병원성은 바로 살처분이 들어가지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을 이제 이동 제한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척과 소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고병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은 살게 되었고, 단지 이제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계란을 이제 출하하게 돼 있습니다. 저병원성 AI도 법정 3종이거든요. 제 3종 법정 가축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동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병원성 AI 감염 후 그 산란율 저하는 아까 기존에 제일 처음에 Y439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장마다 그 산란율 저하는 다 다릅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란율의 변화가 어떤 농장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 떨어진 농장도 있고, 유경종계에서는 거의 또 30% 가까이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20% 떨어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걸렸으니 이게 20% 가까이 떨어져서 대응 방법이 이제 환우밖에 없었던 경우죠. 그래서 환우하고 다시 이제 회복은 됐지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나 C 농장 같은 경우에는 환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염이 돼가지고 산란율이 12% 가까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도태 시기가 좀 더 빨라지겠죠. 부검 소견으로는 간 유약, 그래서 폐사계를 봤을 때 지방간증이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안화 하동이나 뭐 복막염 등이 있어서 그 아이비나 코라이자와 감별 진단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부검 소견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혈전 검사를 같이 동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 예방 프로그램은요, 기존의 그 AI 백신을 가능한 2번 접종을 함으로써 그 면역 항체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일부 교차 면역을 통해서 질병 방어 효과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추 때 한번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란 전에 그 마지막으로 그 종합적으로 백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번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환우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추가 접종을 꼭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이 백신이 이제 상용화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또 우리 새로운 Y280이라는 그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또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뭐 거의 3년 동안은 이 질병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차단 방역이 제일 중요하죠. 이 질병도 그 야생조류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 내 야생조류를 진입을 차단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농장 근처에 있는 뭐 나무를 다 벨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계산에 못 들어오게 방충망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뭐 요즘에는 많이들 강조를 하셔서 뭐 농장 주변에 무릉덩이 같은 거는 많이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발판 소독조를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셔서 요즘에는 그 가운데 사진처럼 잘 사용합니다. 어떤 데는 솔도 있고요. 그 발판 소독조가 오염되면은 바로바로 새로운 소독제를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각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제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독제든지 적당한 희석 비율, 거기서 권장하는 희석 비율과 접촉 시간만 유지해 주시면요, 바로 살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각 소독제에서 권장하는 희석 농도와 그 다음에 그 접촉 시간을 준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용화된 백신이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차단 방역 방법만이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 상반기부터 기존의 그 H9N2 Y439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Y280이 나왔다. 그래서 산란하는 개군의 그 산란계 같은 경우에 5에서 40% 정도의 산란 저하가 확인됐고요. 그 농장마다는 다 다릅니다. 산란 저하는. 부검 소견상 간 유약, 지방 간의 그 병변이, 즉 지방간증이 보여지며 기관 후두 같은 경우 삼출물이 나오고요. 난포 위축이나 안화동, 복막염 등의 복합감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아이비나 그 코라이자와 감별이 필요하고요. 저병원성 AI에 대한 그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저병원성 AI 백신을 2회로 강화해서 면역 항체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교차 면역을 통해서 일부 방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독제밖에 없죠. 현재 예방 방법은. 그래서 소독제의 정확한 희석 농도와 접촉 시간을 준수해서 농장 내 차단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셔서 이 질병을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